이 브랜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일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브랜드에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대표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은 그냥 툭툭 던지고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책 읽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 서른의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 전우성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일하고 계신 라운지 회사 소개, 브랜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라운지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버티컬 커머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경 쇼핑몰이고요. 뭐 100여 개의 브랜드가 입점이 돼 있고 한 4천여 종의 안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시간 가상 피팅이라는 기술을 저희의 핵심 기술로 갖고 있고요. 보통 우리가 안경을 쓰려고 하면 이제 안경원에 가잖아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4천여 종의 안경을 내 얼굴에 맞게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걸 실시간 가상 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를 알리는 쪽 일을 이제 올 2월부터 진행을 해왔고,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많이 올라와서 사람들의 반응이 요즘에 뜨겁습니다. 이 책이 이제 나름대로의 브랜딩에 대한 본인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브랜딩이란 뭐다? 예, 일단 나름대로의 결론이라는 얘기가 책에 있진 않고요. 제 경험 하에서 브랜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결국에는 남들과 나를 다르게 하는 모든 행위가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브랜드를 브랜드답게 만드는 행위가, 그 모든 활동들이 전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면 할수록 굉장히 깊고 심오한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도 없고요.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우리가 브랜드가 성장하고 하다 보면 브랜드의 미션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잡아놨던 게 이게 맞나?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브랜드 미션이 어떤 시기에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바뀔 수 없다고 보시는지. 브랜드 미션은 잡는다기보단 선언한다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비즈니스가 피버팅을 했다고 하면은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근간의 뿌리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션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 미션 안에서 우리 브랜드의 확장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만드는 제품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미션이 우리는 예쁜 옷 만드는 게 우리 미션이야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라고 하면, 브랜드를 확장하는 전략 자체가 꼭 옷이 아니어도 관계없는 거거든. 의식주가 다 포함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꿔야 될 상황이면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대규모 공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브랜드가 하는 사업이나 마케팅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미션과 연결지어져야 되는 것이 좋은 브랜딩. 왜냐면 브랜드 미션은 좋은 말 대잔치가 아닌 거예요. 선언을 해놓고 좋은 말이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내는 제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근간은 바꿀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럼 이사님이 그동안 이제 브랜딩을 해오면서 내가 하는 브랜딩에서는 꼭 지키는 원칙 큰 게 있다. 전우성의 브랜딩. 전우성의 브랜딩은 차별화예요. 저는 무조건 남들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속한 브랜드가 하는 무언가는 무조건 남들과 다른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사람들이 더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제 역할이고, 다름, 차별화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를 하더라도 남들과 같게 하는 거를 정말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 고객이 원하는 걸 주는 게 브랜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남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것들 찾아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거냐지, 고객들은 저걸 좋아하니까 우리 이번엔 요걸 해볼까? 요걸 좋아하니까 요걸 해볼까? 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였거든요. 다시 한번 좀 책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29cm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게 29cm에서 상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글들의 톤 앤 매너라던가 기존의 커머스랑은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커머스에서 이렇게 콘텐츠로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관점의 생각을 하시게 된 배경? 그 탄생의 배경을 보면 돼요. 제가 만든 배경보다는 저희 대표님이 만든 배경인데,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만의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당시에 커머스들은 그런 것들은 싹 무시하고 제품, 가격, 할인 이걸로만 계속 판매를 이어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 브랜드를 까보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심오한 얘기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 스토리가 많은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29cm는 잘 소개하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29cm가 이제 그런 컨셉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9cm는 다른 커머스와 다르게 에디터들이 있었어요. 글들을 되게 중요시했고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앱에 대한 모습도 다른 커머스하고 분명히 비교가 크게 됐고 제 느낌은 굉장히 많은 커머스 앱들에서 상세 페이지가 맞아요. 29cm화 된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브랜딩을 할 때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피해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실 탄생의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 회사나 브랜드를 만든 대표님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죠. 안 들을 수 없죠. 그런데 굳이 또 대표님 말씀을 들은 거를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죠? 브랜딩은 줏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줏대. 이 브랜드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일 수 있고 뭐 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브랜드에 누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대표님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은 그냥 툭툭 던지고 그냥 가거든요. 그리고 책 읽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브랜딩은 이런 거 같은데 뭐 이래야 되지 않아? 그래서 브랜딩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이 누구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표님 말씀을 잘 들으면 브랜드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일관된 경험을 주기도 힘들 수도 있다. 대표님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대표님은 그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브랜딩은 되게 외로운 작업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브랜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대표님이 야 이거 말고 이런 거 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거의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이 브랜드가 일관될 수가 있고 지속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대표님 말씀 잘 듣기라고 하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니다. 살짝 꼬아서 좀 과장된 표현으로 쓰긴 한 거지만 예,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또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한 브랜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특히나 더 개인의 브랜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나의 업이 본캐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부캐라고 한다면 부캐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본캐로 승부 보려고 하세요. 본업은 그냥 적당히 하고 퍼스널 브랜딩 해야지 라고 하면서 뭐 부캐를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내 일에서 퍼포먼스를 잘 냈으면 좋겠고요. 그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남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어요. 직업으로 승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님은 직업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딱히 뭐 한 것도 없어요. 저의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의미를 담고 그걸 많이 알리고 하는 거지. 그걸 알리는 이유가 뭐 저를 돋보이기 위해서 알린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박서준님이 요즘에 보고 계신 브랜딩 잘하는 참고 브랜드들, 요 브랜드 참 브랜딩 잘하더라 이런 데 있나요? 요새는 아니고 책에도 있지만 예전에 쿠팡맨이라는 브랜드가 되게 저한테는 큰 의미였어요. 지금 바뀌었죠. 쿠팡 친구로. 제가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이거 써보라고 홍보한 브랜드들이 몇 없어요. 내가 그거를 많이 사용하고 그걸 또 남들에게 써보라고 권유하고 그거에 대한 좋은 미담들을 들려주고 하는 브랜드가 저는 좋은 브랜딩을 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쿠팡맨이 그랬어요. 쿠팡맨의 그 친절, 지금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형화돼가지고 굉장히 익숙한데 당시에는 택배 기사가 너 물건을 어디에서 받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없었고요. 언제 방문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택배를 잘 받고 나서 뭐 안전하게 받으셨는지 확인 문자 부탁드립니다 라는 것도 쿠팡맨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말고 또 하나의 브랜딩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꼽는다면 디퍼런트. 네. 책에도 나와 있는. 네. 네네네. 하버드 대학교 문영민 교수님이 쓴 디퍼런트. 예, 브랜딩 책은 아니에요. 차별화에 대한 책이에요. 하지만 브랜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현웅님은 또 브랜딩 이퀄 차별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오늘 라운지에 브랜드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책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를 쓰신 전우성님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는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